형들, 오늘 진짜 미친 뉴스 하나 터졌어. 그냥 크고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갑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뉴스야. 잠깐만,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봐. 내가 지금부터 이거 완전 쉽게 풀어줄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어. 뭐야, 해협 하나 열린다는데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형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왜냐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전 세계 석유 무역의 20%가 지나가는 통로거든. 쉽게 말하면 서울의 한강다리 같은 거야. 한강다리가 다 끊기면 강남 가는 게 지옥이 되잖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중동 석유가 세계로 못 나가는 거지. 완전 경제 대란이야. 지난 몇 주간 중동 전쟁 때문에 이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였어. 이란이 미국한테 야, 너희 계속 건드리면 석유길 다 막아버린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지. 100달러 넘어서 128달러까지 갔어. 그 결과 우리 수입 물가가 16.1%나 폭등했어. 기억나지? 28년 만에 최악의 기록이었다고. 장 볼 때 진짜 충격받았잖아.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란 외무장관이 나타나서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한다, 이렇게 선언한 거야. 그 순간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유가가 와르르르 무너졌어. 브렌트유 10% 하락, 텍사스유 11% 폭락. 트럼프도 즉시 SNS에 땡큐 이러면서 글 올렸어. 이게 뭘 의미하냐고? 시장이 이 전쟁 진짜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형들, 여기서 함정이 있어. 호르무즈 해협 열렸다고 내일 당장 물가 내려가냐? 천만에. 왜냐면 실제로 탱커들이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유가가 안정되고 그게 우리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 전쟁 전에는 하루에 유조선 135척이 지나갔어. 지금 10척도 안 돼. 이란이 문 열었다고 배들이 막 달려들까? 아니야. 선사들이랑 보험회사들이 진짜 안전해? 또 공격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눈치 보고 있거든. 실제로 어느 매체 보니까 보험료 때문에 해운비가 여전히 높을 거래. 해협이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엄청 받아 먹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하락? 한두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조금 답답하지?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가 호르무즈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면 홍해 우회로로 석유 들여오기 시작했어. 우리 선박이 홍해 거쳐서 사우디에서 직접 석유 실어 왔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항로인지 알아? 예멘 무장 세력이 배들한테 미사일 쏘고 난리야. 그래도 우리가 이 위험한 길 택한 이유? 호르무즈가 언제까지 막힐지 몰라서. 우리 에너지 공급 끊기면 나라 망하니까. 형들, 지금 진짜 중요한 포인트 나간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중요한데 우리 경제 자체가 깊은 부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야. 일단 반도체 좀 봐봐. 지난 1분기 수출이 역대 최고인 861억 달러였어. 반도체 덕분이지. AI 열풍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미친 듯이 터졌거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날아갔고 코스피 6200선 회복하고 다들 대박이다 이랬잖아. 근데 뭔가 이상한 신호가 보여. 1분기가 정점이래. 4월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어. 이게 뭘 의미하냐? 지금 AI 열풍이 과열 상태라는 거야. 버블처럼 부풀었다가 터질 수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반기 걱정하는 거야. 만약 반도체 수출이 확 떨어지면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이 날아가는 거고 경제 성장률도 추락할 거야. 생각만 해도 무섭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바로 물가야. IMF가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을 2.5%로 예상했어. 지난해 11월엔 1.8%였는데 갑자기 0.7%포인트나 올렸어. 왜? 중동 전쟁 때문이지. 유가 올라가면 우리 물가도 따라 올라간다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물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금리 올려야 해. 금리 올라가면 기업들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투자 줄고 경제 악화돼. 개인들도 대출이자 늘어나서 생활 더 힘들어지고. 악순환이야, 악순환. 지금 상황 진짜 묘해. 한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돼서 유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그럼 물가 안정되고 금리도 안 올려도 되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1분기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어. 그럼 경제 성장 둔화되는 거지.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야.
유가 때문에 세계 GDP가 1.3포인트 떨어질 수도 있대. 전문가들 예측이 그래. 형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처럼 계속 막혀 있으면 세계 경제 완전 헬게이트야. 기업 원가 올라가고 소비자들 물가에 시달리고 금융시장 불안정해지고 투자 줄어들고 그래서 세계 GDP 성장이 1.3포인트 떨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면 원래 3% 성장할 경제가 1.7%로 주저앉는다는 뜻이야. 이건 경기 둔하고 일자리도 사라지는 거지. 하지만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개방되면 유가 내려가고 기업 원가 낮아지고 물가 내려가고 금융시장 안정되고 투자 늘어나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쯤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유가 내려갔지만 실제 효과는 수개월 걸릴 수 있어. 답답하지만 기다려야 해. 우리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봐. 지금 마트 가면 물가 미쳤잖아. 기름값 비싸고 음식 비싸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 나오니까 유가 조금 내려갔지. 근데 우리가 사는 물가 바로 내려올까? 절대 아니야. 왜냐면 기업들이 이미 비싼 가격에 사놓은 재고 팔고 있거든. 그게 다 소진될 때까지는 물가 안 내려와. 그래서 전문가들이 2에서 3개월 걸린다고 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야 해.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또 다른 걱정해야 해. 바로 반도체야. 지금 세계가 AI에 완전 미쳐 있잖아. 그래서 반도체 수요 폭발했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대박났어. 근데 이게 계속될까? 1분기에 이미 정점 찍었대. 4월부터 감소세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버블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거야. 수요가 과열됐던 거지. 만약 반도체 수출이 크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수출의 20%부터 30%까지가 반도체니까 엄청난 문제야. 경제 성장률 뚝 떨어지고 코스피 하락하고 기업들 투자 줄이고 그럼 고용도 문제 생기지. 지금 조용해 보이는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소름 돋지. 어느 매체 보니까 정부는 이미 이런 상황 예상하고 있대. 호르무즈 해협 우회로 개발하고 에너지 공급 다변화 추진하고 있어.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책 되려면 시간 필요해. 왜냐면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문제거든. 반도체 같은 한두 개 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격이지. 형들, 지금 상황 정리해보자.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진짜 좋은 신호야. 유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 압력 낮아지고 경제 활력 찾을 수 있거든. 두 번째, 하지만 이 효과 나타나려면 시간 필요해. 탱커 실제 통행하고 물가 반영되고 기업들 반응하는 데까지 몇 달 걸려. 세 번째, 그 사이에 반도체 수출 감소 문제 생겼어. 이건 좋은 신호 아니야. 네 번째, 물가는 아직도 높은 상태에서 서서히 내려올 거고 그 과정에서 금리 인상 압력도 받을 수 있어. 결론적으로 형들이 꼭 알아야 할 건 이거야. 지금은 일시적으로 좋은 뉴스 나왔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단기적으로 유가 내릴 수 있지만 반도체 수출 감소로 인한 장기적 위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야. 정부랑 기업들이 이 두 가지 문제 동시에 풀어야 우리 경제가 진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앞으로 1에서 2주를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해. 종전 협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열리거든. 만약 협상 성공하면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되고 유가 더 떨어지고 전 세계 경제가 숨통 트일 거야. 근데 협상 실패하면 다시 전쟁 격화되고 유가 폭등하고 우리 물가도 재상승할 거야. 그래서 뉴스 놓치지 말고 계속 체크해야 해. 진짜 중요한 시기야.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준비 철저히 해야 해. 물가 대비하고 무리한 투자는 절대 피하고 안정적인 자산 구성하는 게 최선이야. 왜냐면 아직도 불확실성이 엄청 크거든. 언제 경기가 다시 꺾일지, 물가가 또 치솟을지 아무도 몰라. 이럴 때일수록 방어적으로 가는 게 현명한 거지. 형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번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에 너무 들뜨지 마. 물론 긍정적인 신호는 맞아. 근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 반도체 의존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 중동 리스크,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도, 기업도, 우리 개인도 준비해야 한다는 거지. 특히 반도체 수출 감소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봐야 해.
1분기 정점 찍고 내려간다는 건 AI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 그럼 삼성, SK 같은 대기업들도 타격받고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질 거야. 이게 고용시장까지 영향 미치면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어. 진짜 심각한 문제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첫째, 호르무즈 해역 개방으로 유가 안정되는 건 환영하되 과도한 기대는 금물. 둘째, 반도체 수출 감소 추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 방향 예측해야 해. 셋째, 개인적으로는 지출 관리 철저히 하고 비상금 확보하고 안전자산 비중 늘려야 해. 넷째, 정부 정책이랑 중동 정세 변화 계속 주시해야 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은 반반이야.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호르무즈 개방은 희망적이지만 반도체 둔화는 우려스럽고, 물가는 내려갈 것 같지만 시간이 걸리고, 경제는 회복될 것 같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형들, 이 정도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왜 주의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됐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좋은 뉴스에 속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들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의 뉴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종전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의 향방이 결정될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어땠어? 복잡한 경제 뉴스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고 형들 지갑 지키는데 도움되는 컨텐츠로 계속 찾아올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형들.